안녕하세요. 실질적인 블로그 정보를 알려드리는 감성인간입니다. 오늘은 블로그 글쓰기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방법은 블로그 컨텐츠를 빠르게 쓰면서 동시에 질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더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이 있지만 오늘은 큰 틀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는 도입 부분부터 바로 핵심 내용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블로그 글쓰기는 일반 글쓰기와는 다릅니다. 일반 글쓰기는 서론, 본론, 결론식으로 서론에서 운을 띄운 다음에 본론에다 힘을 주지만 블로그 글쓰기에서 그렇게 하면 방문자들은 금방 다 나가버릴 것입니다. 이 방문자들은 인내심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 자신이 원하는 정보가 뚜렷하게 존재하는데 그 정보가 상단부터 바로 나오지 않는다면 밑에까지 읽어버리지 않고 그 페이지를 나가버린다라는 것이죠. 이 상위 노출된 포스트를 통해서 들어왔다라는 것은 원하는 정보가 뚜렷하게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검색할 때를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이 검색을 한다라는 행위는 원하는 정보가 뚜렷하게 존재를 할 때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내가 홍대 맛집이라고 검색을 한다라고 하면 실제로 그 홍대에 있는 맛집에 가기를 원한다라는 뜻이고 관련된 컨텐츠 정보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사람에게 맛집에 대한 정보를 바로 주지 않고 가기 전에 여행 코스라든지 카페를 다녀왔다는 얘기라든지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이 원하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상위 노출되어도 금방 나가버리죠. 그런 컨텐츠는 설사 상위 노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금방 순위가 떨어져 버릴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사실은 상위 노출이 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위에 오래 머무르는 게 어쩌면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지속 가능한 방문자 유입 측면에서 더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 순위를 오래 지키려면 꾸준한 유입량과 체류 시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즉, 그 사람이 원하는 정보를 바로 내어줄 수 있어야 꾸준한 체류 시간이 확보가 될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도입 부분부터 바로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내가 만약에 맛집 컨텐츠를 쓴다라고 하면 어떻게 써야 할까요? 거두절미하고 식당 입구서부터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식당 외관이 어떤지, 간판이 어떻는지, 또 줄은 서 있는지, 그 주변 분위기는 어떤지 그런 부분에 대해 도입 부분부터 바로 쓰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를 내어주는 것이고 그 방문자들은 내 컨텐츠를 소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웃이 아닌 검색 이용자는 여러분의 일상이나 감정 상태, 최근 근황 이런 것들이 궁금하지 않습니다. 검색 이용자는 여러분 블로그의 첫 방문일 가능성이 크고 원하는 정보만 소비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크죠. 그런 사람에게는 원하는 정보를 바로 내어주어야지만 체류 시간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상위 노출 목적의 컨텐츠일 때만 해당하는 이야기이고요. 이웃 소통 목적의 컨텐츠일 때는 또 다른 구성이 가능하겠죠. 아무튼 도입 부분부터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야지만 체류 시간을 높이면서 지수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제목과 본문의 연관성을 높여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목에서 주고자 하는 정보를 본문에서 충실히 이행했는지 그것을 알고리즘이 주요하게 보면서 검색 순위에 반영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차를 미리 구성한 다음에 글 쓸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 포스트 제목만 구성한 다음에 바로 글쓰기에 들어가면 뭘 써야 할지 계속 생각하면서 쓰기 때문에 좀 더 오래 걸리고 딴 길로 새기도 쉽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목차를 먼저 구성한 다음에 글을 쓰게 되면 훨씬 빠르게 그러면서 동시에 질적으로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뭐 4, 5번까지 이렇게 쭉 나열한 다음에 처음에는 뭘 쓰고 두 번째는 뭘 쓰고 그다음 마지막에는 뭘 쓸지에 대해서 먼저 뼈대를 구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뭘 써야 할지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글쓰기 시간을 훨씬 줄일 수가 있고요. 동시에 질적으로 쓸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단락을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컨텐츠의 종류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후기 컨텐츠와 정보 컨텐츠와 구분 없이 이 단락을 구분하게 되면 훨씬 보기가 좋고 어디에 어떤 정보가 나오는지 알기 쉽기 때문에 체류 시간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발행한 책 서평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단락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락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소제목인 셈인 것이죠. 여기에 이런 정보가 있다라는 것을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상위 노출을 위해서는 긴 글쓰기를 권유드리기 때문에 이러한 단락을 구분해 놓지 않으면 이 컨텐츠 소비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이렇게 단락을 구분하게 되면 어디에 어떤 정보가 있다라는 것을 알기 쉽기 때문에 좀 더 자신이 원하는 정보에서는 머물러서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정보가 이 책의 좋았던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인데, 이렇게 단락을 구분하게 되면 이 정보에서는 머물러서 읽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단락을 구분하게 되면 좀 더 전문적인 글처럼 보이게 되고요. 체류 시간도 훨씬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정도로 블로그 글쓰기 팁을 드릴 수가 있는데, 물론 실제 이 구성에 들어가기까지 키워드 수요 분석이라든지 포스팅 제목 구성이라든지 선행되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은 앞으로 차차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포스팅 제목 구성에 대해서는 앞서서 영상을 업로드한 바 있으니 우측 상단 영상 카드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현재 감성인간 블로그 대학교에서 블로그 댓글 코칭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유료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인데 올리신 포스트마다 제가 직접 찾아가서 댓글로 세세하게 코칭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블로그 상위 노출을 시켜 드릴 것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블로그 방문자 수를 단기간에 대폭 올려드리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꾸준히만 운영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충분히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관리받는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블로그 영상이라든지 주 1회 전화 상담이라든지 기타 혜택들도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하단 유튜브 설명창과 댓글창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